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번 시켜볼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솔깃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8월 정기 토익도 두 번 있었죠. 8월 중순, 8월 말에 두 번 있었죠. 그 작년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서 편집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물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제가 교묘하게 잘 편집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달 토익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작년 8월 달의 필출 포인트를 한번 오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깃한 컨텐츠 아닙니까? 자, 이름하여 작년 8월 문제를 예상하는 올해 8월 정기 토익 문제. 총 11문제 준비했으니까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 분들은 하단에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문제를 먼저 살짝 풀어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성쌤의 적중 신안은 계속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꿀잼 컨텐츠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셔도 좋고 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초집중해보세요. 자, 1번 To create your own list.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어 보겠습니다. 항상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괄호 묶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특히 문두의 투부정사로 시작되는 수식어는 부사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를 서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own list, 고유의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까지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접속사가 없다면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drag and drop 이라는 것이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mails,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이메일을 drag and drop 하십시오. into a list로 drag and drop 하십시오. 네, drag and drop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drag를 해서 drop 하는 거죠. 네, 토익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문제를 변형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장을 쓰게 된 건데 어쨌든 drag에서 drop 하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것은 명령문이죠. 자, 문장에서 주어가 없이 동사가 시작되는 구문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유일하게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drag and drop이 지금 명령문으로서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빈칸은 그것을 꾸며주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문을 꾸며주는 부사 문제는 출제 빈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어떤 부사가 출제가 잘 됐었냐면 지금 extremely, 여러분 이번에 extremely라는 것은 뭐 매우라는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인데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절대 동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동사 수식하지 않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emely happy, it's extremely cool, extremely cold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뭐 extremely 매우 increase 증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왠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자, simply 이게 단지라는 부사로서 정답이 되겠는데요. 우리 단지라는 simply라는 부사는 동사 원형을, 즉 명령문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출제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imply와 더불어서 just라는 부사도 있는데요. 이게 단지, 단순하게 뭐뭐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명령문의 동작, 그 동작이 쉽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imply와 just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네, 명령문을 잘 꾸며주는 대표적인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y,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형용사로 부사를 꾸며주지 동사를 꾸며주지 않습니다. 네, I very love you. 안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썸이 끝납니다. I very love you 해보세요. 그대로 끝나요. 자, mostly 얘는 뭐 주로라는 부사인데요. 네, 주로. 얘는 보통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잘 했었냐면 네, due to라든지 주로 뭐뭐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because of 네, 이런 뭐뭐 때문에란 전치사와 잘 결합됐었던 부사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simply 이 문제 기억하세요. 명령문을 꾸며주는 대표적인 빈출부사라고 해서 simply just 뭐라고요? simply just 단지 뭐뭐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 8월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올해 8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2번입니다. 형용사 문제인데요. 뭐 부사일 수도 있겠고요. 자, find 역시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그죠? 가장 낮은 mortgage rates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네, 가장 낮은 mortgage rates 뭐 금리를 찾아주십시오 라는 건데요. 자, 빈칸은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부사가 들어가주거나 아니면 다른 수식어구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뒤에 뭐 당신 지역에서 by using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free search tool 이런 것들 이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지금 빈칸에 들어갈 대상이 무엇을 강조해 주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핵심은요 lowest에다가 현관펜 쳐보고 있습니다. 자, lowest 이게 가장 뭐뭐한이란 최상급이거든요. 자, 최상급은 강조해주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최상급을 뒤에서 강조해주는 available 이 정답이 되겠어요. 가능한 한 가장 뭐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한 한 가장 뭐뭐. 그래서 available가 마찬가지로 네, possible 정도도 그래요. 얘도 가능한 한 가장 뭐뭐 이런 느낌으로써 최상급을 뒤에서 앞으로 강조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ver 여태껏 그 다음에 yet 지금까지 이런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최상급을 강조해주면서 여태까지 가장 뭐뭐 지금까지 가장 뭐뭐 네, 이런 느낌으로 수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 뒤에서 강조해준 단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정답이 되겠고요. 역으로 얘네들이 있을 때 최상급, 비교급 같은 급 문제가 나왔을 때도 최상급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급을 이제 앞에서 강조해주는 부사도 종종 출제가 되곤 하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다닌 even을 꼽을 수가 있어요. even 이게 심지어 뭐뭐까지도 라는 그런 부사죠. 그래서 심지어 가장 뭐뭐 한 것까지도 심지어 가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마저도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nce 이게 한때는 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장 뭐뭐였었던 이런 느낌으로 보라고요. 한때는 가장 뭐뭐였었던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준 적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y far, quite 자, 이런 부사들도 역시 단연코 가장 뭐뭐하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easily 자, 이게 지금 손쉽게 쉽게라는 부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틀림없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가장 뭐뭐 틀림없이 가장 뭐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asily, even, once, by far, quite 이 정도가 최상급을 앞에서 강조해주는 대표적인 기출 부사고요. 네, 뒤에서는 available, possible, ever, yet 이런 부사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10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치사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예배 취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구독자 지금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뜬금 네, 구독자에게 사랑 고백. 근데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 10명, 20명 이럴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직까지 구독해주신 분들은 정말 네, 진심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정도는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제가 올렸었던 영상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since 예배 시제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 보는 사람이 없었죠. 조회수는 폭망에다가 저의 의지를 좌절에다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시기였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했었던 문제인데요. 다시 기억이 나네요. 자, 그 팀은 얻어냈습니다. 그 챔피언십을 얻어냈습니다. 땄다라는 거죠. For the first time 제일 처음으로 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unding 설립 35년 이전에 설립했었던 것 이래로라는 since가 정답이에요. 근데 since가 정답인데 그때 왜 많은 학생들이 못 찍었냐면 since가 이래로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 완료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since가 이래로라고 해석이 될 때 물론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지만 for the first time 이거 기억하세요. for the first time since 이걸 마치 안에 덩어리로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뭐뭐 이래로 처음이다. 이런 해석이 들어간다면 굳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since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와 사귀었던 이래로 정말 이렇게 맛있는 레스토랑은 처음이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내가 서울로 이사 온 이래로 와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너무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뭐 이래로 처음이다. 네, 이래로 처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쓴다면 현재 완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제가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ince 정답이 됐었고요. 자, 4번 올해 판매량은 were up 높았습니다. 모든 지역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Southwest Division 남서 지구는 가졌었습니다. 가장 빈칸의 수치들을 가졌었습니다. 라고 해서 빈칸의 그 figures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는데요. 제가 감정동사 문제는 매달 강조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감정동사는 매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말로 감정 동사를 모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은 능동과 피동이 완벽하게 영어처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 감정 동사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지루한 경기를 보는 지루한 사람들,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혼란스러운 사람들. 우리말은 똑같잖아요. 지루한 경기, 지루한 사람들,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사람들. 똑같죠?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안 잡히기 때문에 감정 동사는 무조건 사람 사물의 포인트를 잡아서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의 수식을 받고요. 사물은 감정을 주기 때문에 ing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포인트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am bored. 나 지금 지루해, 심심해. I'm bored 뜨고요. 그 게임은 지루합니다라고 할 때는 The game is bor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혼란스러워라고 할 때는 I'm confused 이렇게 쓰는 거고요.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고 할 때는 The situation is confusing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잡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사람 사물 이거 잊지 마세요. 감정은 사람 사물. I say 감정은 you say 사람 사물. 감정은 안 했잖아. 자, 하세요. 사람 사물. 그래서 지금 figure 수치이기 때문에 impress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인상적인 수치가 되겠죠. impressed는 사람을 꾸며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상을 느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5번. They do not expect. 자, 그들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빈칸에 upturn. upturn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turn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호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유사한 단어로서 upswing 정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보았습니다. 네, economy 경제에 있어가지고 빈칸의 상승을 보았습니다. Until the end of the year 연말까지는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빈칸은 그 상승을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방금 배웠었던 감정은 사람 사물 이걸 이용한다면 이런 오답보기도 잘 속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satisfied 만족을 느낀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사람을 꾸며주는 겁니다. 상승이라는 사물은 뭐 satisfying 이렇게는 쓸 수가 있겠지만요. 뭐 wider 더 넓은 아니고요. 뭐 domestic 국내의 뭐 이런 거 아니겠고요. considerable 상당한 상승 정답이 되겠죠. 자, 상당한이라고 해서 상당한 상승이나 하락 이렇게 증가 감소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considerable. 제가 CSS라고 부르거든요.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십시오. 자, considerable 그 다음에 significant 네, 그 다음에 substantial. 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런 뜻으로서 증가한, 감소한 이런 느낌들을 잘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onsiderably, 네,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이렇게 부사로 쓰더라도 증감 동사를 잘 꾸며주는 빈출 부사가 되죠. 자, 증감 동사를 잘 꾸며주는 세 가지 부사로 기억하겠습니다.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네, 증감 동사를 꾸며주는 CSS 뭐라고요? 시작. 안 보고 시작.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지금 나 누구랑 얘기? 나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시작.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순서가 바뀌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동사 문제인데요. 한국 학생들은 are first 강요받습니다. 투부정사할 것으로 at memorization 암기죠. 자, 이건 learning 배우는 건 how to get high scores on tests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be forced 강요받습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요. 동사 문제는 항상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일단 자동사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동사가 들어가야지만 전치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타동사라면 명사 목적어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오른쪽에 명사 목적어, 자동사는 오른쪽에 전치사나 부사, 기타 등등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동사 오른쪽에, 빈칸 오른쪽에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exceed, 여러분 excel, exceed 형태가 비슷하죠?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동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exceed는 타동사고요. 무언가를 초과하다, 능가하다라는 타동사고요. excel 얘는 in 혹은 at을 취하는 자동사입니다. 어디 능하다, 뭐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야. 우쭈쭈 잘한다 이런 느낌. 네, 잘한다, 능하다, 뭐 이런 느낌. 물론 우쭈쭈 잘한다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exceed는 무언가를 초과하다, 능가하다, 뛰어넘다 이런 표현으로서 마치 surpass,
라는 것과 동의어로서 무언가를 초과하다, 뛰어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l in at, exceed은 타동사로서 목적어 바로 취하고요. 자, 그리고 excel in 이걸 봤을 때 항상 함께 생각나는 게 specialize. 자, specialize 얘도 in을 취하면서 목적어를 취하죠. 어디를 전문으로 한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arrive 역시 자동사죠.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거고요. 자, proceed 이것도 뭐 진행하다, 진행하다라든지 계속하다라는 느낌의 자동사로서 proceed to 내지는 proceed with 정도의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ceed to라고 쓰면 어디로 진행하다, 이동, to가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다, 진행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proceed with라고 쓰면 무엇을 계속하다, 업무 같은 것들을 계속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excel. 기억하세요. excel in, at 어디를 잘한다, 전문으로 한다, specialize in 이라는 것과 의미적인 동의어로 오셔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중간중간에 조금 새는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목소리는 떨어져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죄송합니다. 자, 7번. The K-Power Tool은 만들어졌습니다. with 빈칸의 strong, 강력하고요. 그러나 lightweight, 가벼운 composite materials, 합성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건데요. 자, 빈칸의 strong을 꾸며주는 부사인 exceptional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례적일 정도로 특별하게 강력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ceptionally 이게 부사죠. 여기서 지금 부사를 떼버리고 exceptional 이렇게 형용사 쓰면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이렇게 긍정적인 뜻이 되니까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yet 얘는 지금 등위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but 같은 존재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지금처럼 형용사와 형용사가 yet을 전후해서 연결이 잘 된다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뭐뭐 하면서도 뭐뭐한 두 가지의 상반되는 형용사가 들어가면서 뭐뭐 하면서도 뭐뭐한 이런 느낌으로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innovative yet practical 그죠? innovative yet practical 이런 식으로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렇게 두 가지의 약간 상반된 느낌의 형용사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사 문제인데 문제는 쉬웠습니다만은 그냥 exceptional 이 빈출되는 단어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yet 이라는 등위 접속사의 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부사 문제인데요. You will 빈칸 get 당신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가 income tax return이라고 해서 소득세 신고 같은 것들을 제기했을 때 제기한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부사는 eventually, 마침내라는 A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요. after에다가 형광펜을 쳐보시겠습니다. 자, 뭐뭐 이후에 마침내 이런 느낌의 조합은 전기토익이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자, after 자, 뭐뭐 이후에 마침내라고 해서 finally 이런 부사도 eventually 동의어로서 함께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연결도 나온 적이 있어요. 뭐뭐 이후에도 여전이라고 해서 after 이후에 still 이라는 부사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 달성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fter과 부사 eventually, finally 그리고 still 이런 식의 조합은 토익이 좋아하는 조합이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increasingly 얘는 점점 더라는 부사입니다. 점점 더 무언가가 변화될 때 변화의 느낌을 강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점점 더 증가한다, 점점 더 감소한다 이런 느낌 괜찮죠? 자, 이번에 thoroughly 얘는 철저하게라는 부사로서 inspect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그죠? thoroughly inspect 혹은 thoroughly examine 이런 류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지난달 정기토익 전에 라이브 특강을 했었던 내용 그대로 토시 안 틀리고 출제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현재로서는 가장 큰 낙입니다. 자, 이번에 yet 얘는 긍정문에 쓰이지 않는 부사입니다. 긍정문에 쓰이지 않고요. 부정문에서 아직까지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우리 yet 얘가 긍정문에 쓰이는 단 하나의 구문이라고 한다면 have yet to 부정사 기억하세요. have yet to 부정사 여기서 have 대신에 비동사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직역하자면 have to 부정사 해야 된다에
아직까지 붙었으니까 아직까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즉 아직까지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 정도로 의역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표현을 제외하고는 자, yes은 긍정어를 쓰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상급을 강조해 주는 것. 뭐 이것도 여기 뭐 일종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 모두 공부하셨어요. 자, 9번. 우리는 이해합니다. That you, 당신이 추가적인 volunteers를 요청을 했었다라는 것을. 자, 지금 요청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우리 requested, asked 둘 다 지금 정답으로 보여지지만요. 자, request는 무엇을 요청하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ask는 누구누구에게라는 somebody, 사람 목적어를 취하면서 누구누구에게 요청하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for something 하면서 무엇을 요청하다라고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omebody에게 something 요청하다라고 할 때 ask somebody for something 이라고 쓰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냥 무언가를 요청하다라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붙이고 싶다면 somebody 생략시키고 ask for something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ask 뒤에는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지금은 추가적인 volunteer를 요청하다 이거잖아요. 추가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요청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reques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advise, notify 얘네들도 누군가에게라는 사람 목적을 취한다는 이 공통적인 특징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 정말 제가 창피해 잘 안 하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나 어른이나 노인 비하발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브라더나 모두 사람이다라고 해서 노인분은 사람 목적어를 먼저 취한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창피해가지고 내 수업 시간에 했는데 학생 반응 없으면 얼마나 수업 끝내고 도망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네, 형광생 혹시 보고 있으면 반응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슬픕니다. 자, ask, 그 다음에 advise, 그죠? 그 다음에 notify, 자, 그 다음에 inform, 자, 그 다음에 brief.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사람 목적어를 취하면서 누구에게라고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브라더 모두 사람이다. 노인분 뭐라고요? 시작. ask, advise, notify, inform, brother 그리고 brief. 네, 여러분들은 방금 다 외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The board of a saver company의 이사지는 빈칸 동사죠. Mr. Yuns의 replacement라는 것은 후임자, 대체자라는 명사, 사람 명사 가능하죠. 자, 이게 successor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후임자, 대체자, 업무를 인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founded는 이걸 고르신 분도 그때 많았었는데 이건 찾는다가 아니고요. found, 설립하다의 PP 형태, 설립하다의 과거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대체자를 찾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prove, 얘는 웬만해서는 이 형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판명나다라는 식으로서 오른쪽에는 목적 아니라 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자로 판명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시 정답이 안 되겠고요. 자, named가 임명하다라는 동사로서 Mr. Yoon의 replacement, 대체자,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라는 해석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D번은 awarded, 뭐 수여하다 정도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key factor in running a business,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요소는 is the 빈칸, 명사보호죠. responsibility, 업무의 빈칸이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자, 정말 중요한 단어죠. delegation 마지막으로 형광펜 별표 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delegation이라는 것은 일단 delegate라는 동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언가를 위임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인데요. delegation 하면 위임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어떤 업무들을 위임해서 대표로 업무를 보러 떠나는 대표단이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egate 위임하다, delegation 위임이고요. 자, delegation of responsibility는 제가 살짝 변형한 형태가 되겠고, 자, 실제로는 delegation of tasks 이런 표현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의 위임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업무들의 위임. 자, 그리고 delegate란 동사도 출제가 잘 되는 빈출 동사가 되는데, 자, delegate는 목적어 자리에 authority라고 해서 권한이죠. 권한을 위임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총 11문제 작년 8월달 나왔었던 문제의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의 문제는 이번 달의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의 포인트들을 모두 정리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이 지성쌤이
확신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정말 밥도 못 먹고 강의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오늘 오디오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창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잘 강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라이브 특강으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